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1년 넘게 개발 방향을 잡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았던 광주 풍암호수 개발 사업이 주민과 사업자, 광주시의 3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현 상태의 호수 면적과 수질 3등급을 유지하되 당초 논란이 됐던 수량과 수심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서구청,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시행자, 그리고 풍암호수 주민협의체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풍암호수 수질 개선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풍암호수 주민협의체가 지난 15일 제안한 풍암호수 3급수 이상 수질 유지와 호수 면적 유지 등의 조건을 담은 협상안을 광주광역시와 사업자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첫째 목적이 이렇게 물을 깨끗이 하는 것, 녹조 없는 깨끗이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현재 풍암호수 크기를 유지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이번 협상을 바탕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실시 설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하였고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합의서를 체결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량과 수심은 3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매립 논란이 인지 1년 3개월 만에 어렵사리 해결책을 찾은 풍암호수의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그동안 광주 풍암호수는 수질 개선을 위한 인공호수 조성을 주장하는 쪽과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쪽의 대립이 이어져 왔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모두 만족할 만한 결론을 찾은 풍암호수의 대화와 타협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합의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세계적 호수공원으로 발돋움했던 독일 브리처가든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으로 병원에 실려간 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극심한 계파 갈등을 초래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고 민생을 강조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 일성은 민생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 내부를 향해선 체포동의안 논란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남권 의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같은 취약 지역들, 거기에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극심했던 계파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재판 리스크가 여전하고 총선 공천 경쟁을 앞두고 있어 언제든 계파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검찰 리스크는 없어졌지만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른바 비명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표부터 솔선수범해라. 불출마부터 대표직 사퇴까지 또 나올 겁니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당내 통합은 비명계인 송갑석 전 최고위원 후임에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달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한국의 희망이라는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과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이 광주에서 함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에서 제3지대 빅텐트론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울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는 호남 지역민들의 선택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소수 정치 세력도 주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호남 유권자에게 있다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민주당다움을 잊거나 개혁성을 잃고 안주한다면 호남은 언제든 민주당의 심판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또 다른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대한민국 정치 개혁에 힘을 합치자며 제3지대 신당 세력의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존 정당은 정말로 강합니다. 저희가 그냥 각계약진에서는 어렵습니다. 힘을 모으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과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등도 신당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이용섭 전 시장이 그동안 신당 합류 가능성을 밝혀온 만큼 앞으로 정치적 행보도 주목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안에 국민들이 선거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제3지대 연대 움직임이 내년 4월 총선까지 호남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소 바이러스 질병 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20일 국내 최초로 충남 서산에서 시작된 이후 나흘 만에 충북 지역과 경기도까지 번졌는데요. 65만 마리의 축산 농가가 있는 전라남도는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농장주가 소 한 마리 한 마리 놓치지 않고 방역에 나섭니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럼피스킨병 때문입니다. 이 증상도 지금 제대로 보도 못하고 혹이 생기고 피부 결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재염성이 가닥해서 지금 현재 소 키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소에 단단한 혹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하는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의 치사율은 10%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의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고 전염성이 강해 우리나라에선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데 지난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충남 서산에서 확진된 뒤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17건이 확인돼 모두 1,075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충북과 경기 지역까지 확산됐고 전파력도 강해 광주와 전남 지역 축산 농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5만 마리의 축산 농가가 있는 전라남도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가축 시장 15개도 잠정 폐쇄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니까 농장 단위 소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외부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남 현산면의 한 한우 농가에서도 럼피스킨병 의심 사례가 접수돼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다행히 음성이 나왔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된 프로축구 K리그1에서 3위 광주FC가 선두 울산현대를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파이널 A 무대를 시끄럽게 하고 싶다던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이제 리그 2위 포항 스틸러스에 승점 단 2점 차로 따라붙게 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거침없는 행보는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지난 21일 홈에서 열린 리그 선두 울산과의 34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42분 터진 이건희의 결승골로 1대0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달 원정에서의 2대0 승리에 이어 울산을 상대로 한 2연승입니다. 올 시즌 최대 돌풍의 주인공인 광주는 지난 33라운드까지 3위를 유지해 파이널 A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을 향하겠다던 다짐은 결코 헛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날 있을 울산전부터 모든 걸 쏟아서 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4위 전북과 승점 차를 5점 차로 유지하면서 이번 라운드 무승부에 그친 2위 포항을 승점 2점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눈앞에 온 2위 자리에 대해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위 스플릿 올라오고 나서 선수들하고 우리 한번 2위에 한번 도달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포항을 한번 압박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경기로 해서 포항을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다음 경기 한번 또 잘 준비해서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시즌 종료까지 이제 4게임만을 남겨놓은 상황. 리그 준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구단 역사상 초유의 기록이 현실로 이뤄질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에 이어 김치냉장고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위니아에 대해서도 기업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오늘 위니아가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내년 1월 16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 가운데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대유 플러스에 대해서도 회생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경제 산업계와 의견을 모아 법원에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와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180여 개 광주 지역 협력업체들의 줄도산까지 감안한다면 지역 경제에 대한 파괴력은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협력업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와 중앙당의 공장 재가동과 채권 회수 방안 마련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지급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햇빛연금 지급액 100억 원 돌파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공유정책 발표 이후 2021년 4월에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햇빛연금 수혜자는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 5군데 주민 1,775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260여 명으로부터 88억 원을 가로챈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이대는 지난 2019년부터 순천 지역에서 무자본 상태로 지주택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90%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고 서류를 꾸며 모두 267명으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등 8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조합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조합 추진위 감사 C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